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9월 24일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업무 중단이 되면 어떤 영향이 펼쳐질지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먼저 읽어봤는데, 와, 트럼프 역시 대단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유럽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미국을 어찌 보면 약간 떼찌떼찌 해야지 됐다고 해야 되나요? 아, 대단합니다. 초지일관. 아무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미 행정부 셧다운에 관한 이야기고요. 회계 기간, 미국의 회계 기간이 10월 1일 시작해서 9월 30일에 끝납니다. 한국처럼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새로운 회계 기간이 시작되니 예산을 쓰려면 9월 3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하죠. 자, 지금 며칠 안 남았죠? 6일 정도 남았네요. 공화당과 민주당 간 예산안 협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9월 30일까지 끝난 상황이 아니다. 정식 예산안 통과가 늘어지자 양당은 11월 21일까지 정부 지출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은 9월 19일 찬성 217표, 반대 212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5표 차이로 통과가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하원을 통과한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겠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 숫자가 많아서 임시 예산안을 상원에서 통과될 줄 알았다. 민주당 상원 의원 1명이 투표에 빠지고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에 합류하면서 찬성 44표, 반대 48표로 부결된 것이다. 공화당 상원 의원 2명이 예산안 내용 중 지역구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에 합류한 것이 부결의 주요 원인이었다. 부결된 임시 예산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하원부터 다시 표결을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9월 28일까지는 미국 국회가 쉬는 기간이다. 부결을 할 수 있는 날이 9월 29일과 30일 이틀뿐인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9월 말까지 의회가 있는 워싱턴 DC로 돌아오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지시를 했다. 셧다운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다. 셧다운 자체가 아주 드문 일은 아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도 셧다운이 있었고 2013년 오바마 정부 때도 셧다운이 발생했다. 1970년 이후 55년간 12번의 셧다운이 발생했으니 대략 4년에 한 번은 셧다운이 발생하고 있다. 이거 수정했나 봅니다. 아까는 5년 읽었던 것 같은데. 셧다운이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무급 휴직 상태로 들어간다. 셧다운 기간에도 필수 인력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근무기간 급여를 주지 않아 제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 행정 업무 측면에서는 신규 규제나 허가, 계약 등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없으니 여권이나 비자 발급도 되지 않고 국립공무원이나 박물관 등이 폐쇄되며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다. 한마디로 미국 연방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 셧다운이 일어나면 GDP 성장률이 0.1에서 0.2% 2% 낮아졌다. 무급휴직한 공무원과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의 소비들이 줄어들고 관광산업 등이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셧다운 최고 기록은 트럼프가 가지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때 35일간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이 되었고 공무원들은 2달간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야, 이거 직장인으로서 준비해야지 되겠는데요. 2달간 급여 안 받으면 사실 우리나라라도 쳐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텐데, 그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셧다운 2위는 1995년 클린턴으로 21일이다. 셧다운의 중간값은 4일이다. 절반 정도는 5일 이내 셧다운이 풀렸고 절반 정도는 길게 갔다. 10번의 셧다운 기록을 보면 5일 이내 셧다운이 풀리면 S&P 500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외로 움직였다. 증시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말이다. 셧다운이 10일 이상 지속되면 S&P 500은 평균 2%가 내렸다. 최악은 바로 2018년 트럼프 1기 때 셧다운으로 S&P 500이 19.8포인트까지 하락했다. 아, 이번에도? 와, 19.8포인트면 어느 정도일까요? 셧다운이 종료되면 하락분은 모두 만회되었다. 아, 요게 또 힌트네요. 자, 이번에 셧다운 길게 가면 한 30일 간다 치고 한 20일 전부터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아니면 바로 초장부터 그냥 적립식으로 사면 되겠죠. 한 줄 코멘트입니다. 트럼프는 OBBB를 통과시켰다. 5조 달러의 부채 한도를 이미 증액했다. 셧다운이 되어도 국채 발행할 수 있어서 큰 영향이 없다. 셧다운이 한 달 이상 끌면서 킹 기록을 세우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 만약 셧다운으로 시장이 과다하게 반응하면 줍줍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게 맞아 보인다. 긴장되네요. 요거 줍줍 기회라고 다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 거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바로 내가 모아둔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안 불릴 수 있는지 차이겠죠. 자, 다음은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유엔 연설입니다. 기후위기는 역대 최대 사기기다 하면서 아주 재미난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의도를 감잡을 수 있는 발언들이 많아서 연설 내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제거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효과도 없고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간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 정책으로 파멸 직전에 있다. 결국 그들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으로 돌아가고 있다. 잘 아는 일이다. 기후변화는 세계 최대의 사기극이다. 탄소 문제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낸 사기극이고 이 녹색 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당신들은 실패할 것이다. 늦기 전에 통제되지 않는 이민과 가짜 에너지 사기를 강력하게 신속하게 관리해야 한다. 나는 7개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과 협상을 했지만 협상 타결을 돕겠다는 유엔의 전화 한 통도 받지 못했다. 어떤 대통령이나 총리도 어떤 다른 국가도 그런 일을 해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불과 7개월 만에 7건의 전쟁을 종식을 해냈단 말이다. 모두들 내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 슬프게도 모든 사례에 유엔은 어떤 도움도 주려 하지 않고 있다. 연설 도중에 프롬프터가 고장나서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유엔에서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에스컬레이터와 프롬프터다. 프롬프터 없이 연설을 해도 괜찮지만 어떤 사람은 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프롬프터가 복구되었습니다. 내가 유엔으로 받은 것은 딱 2가지뿐이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춘 에스컬레이터와 작동하지 않는 프롬프터다. 에스컬레이터에는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에 와서 이용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것을 비유한 말이죠. 유엔은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유엔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저 강력한 어조로 펀치를 쓰는 것만 하는데 공허한 말은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 행동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유엔은 침공을 막기 위한 조직이지 그것을 만들어내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조직이 아니다. 지난 행정부에서 4년간의 나약함, 무법, 그리고 급진주의가 우리나라를 재앙 속에 몰아넣었다. 내 메시지는 간단하다. 만약 당신이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다면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고 당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쩌면 그보다 더 먼 곳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 당신은 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와서 우리의 국경을 짓밟고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고 끊임없이 범죄를 저지른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 안전망에 고갈되는 것을 거부한다. 미국은 미국 국민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트럼프는 늘 하던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유엔이라는 정도죠. 트럼프는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은가 봅니다. 네, 아마 저라도 그러지 않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트럼프는 정말로 엄청난 재벌입니다. 자, 돈을 다 가졌죠. 자,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건 아마 권위겠죠. 지금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싶은 건 뭘까요? 그냥 안 해본 거 가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안 해본 거를 다 한 번씩 가져봐야 되는 그런 특징. 네,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